안녕하세요. 이유진 국어입니다. 자, 2026년 합격을 보장하는 최적의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 국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국어가 비슷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의사소통 능력인 비문학과 화법, 작문 빼고는 이게 완벽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비문학만큼이나 문학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문학이 비문학 지문 제재의 소재로 쓰이지 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해야 된다든가 그런 식의 출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배우는 문법 부분도 예전과는 달리 암기해둬야 되는 방식으로 출제되지 않고요. 비문학 스타일로 지문에 다 정보가 주어지고 지문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읽고 처리하느냐, 그래서 사례 추론하느냐라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급 준비를 병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셋 언어 논리와도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필셋 언어 논리에도 의사소통 능력 부분이 있죠. 자, 근데 필셋보다는 좀 쉽죠. 지문의 길이나 그리고 물어보는 추론의 종류나 난도도 조금 쉬운 편입니다. 다만 여기 필셋 언어 논리에서 물어보고 있는 논리 추론이 예전 공무원 국어 시험에는 없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면서 명제 논리 부분이 공무원 국어에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건 수능에서는 안 물어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나 수능 때 국어 1등급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국어는 어떻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경우에 이 논리 추론 부분에서 좀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 배우셔야 될 부분이신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달라진 국어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시험 중에 처리해야 되는 텍스트량이 예전보다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면요. 2025년도 보면 자,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페이지가 증가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쭉 5페이지로 나올지 다시 4페이지로 줄이되 문제의 난도를 높일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문의 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텍스트의 분량 자체는 예전보다 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질까요? 정속도. 정독하면서도 또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이제 암기가 아니라 훈련 과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이나 규정을 예전에는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출을 보면은요, 지문 안에서 이 문법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독해력이 뛰어나다면 이 문법과 규정에 대해서 미리 외우느라 많은 양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미리 학습 시간에 막 투자해야 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막 문법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독해력을 길러서 그냥 이건 지문의 소재일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사례 추론형으로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 추론과 강화 약화형, 문맥 추론형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이 논리 추론이 추가되었다는 것 때문에 다들 명제 논리 부분이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영역과 지식까지 엄청나게 수업이 제공이 되고 문제도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에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신 재시생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땠죠? 인사혁신처가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영상을 하나 더 공개했잖아요. 어렵게 안 낼 거라고. 정확히는 중등 수준의 연역 추론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수준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등 수준은 중학교와 고등을 합친 표현입니다. 논리학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부터 제 교재에는 이 논리학 교과서 외적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교재를 보시고 선생님 다른 분들은 이것까지 수업을 하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될까요? 라고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충분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논리학 교과서 안에 있는 연역 추론 부분 안에 있는 명제 논리학만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려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강화약화형이나 문맥 추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질적으로 약점이신 분들이 있어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일 지문 두 문항짜리 세트 유형이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트형을 낼 수 있다는 건 지문을 길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인 건 똑같은데 짧게 지문을 쓰던 예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세트형을 2개, 3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문이 길어지고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문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승산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미리 훈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국가직 9급의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학. 여러분들이 이걸 문법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문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언어학에서 국어학 제재다라고 보는 거죠. 언어학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따지는 이론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언어 중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문으로 비문학적으로 써서 사례 추론시키는 유형이 있어요. 그 문제가 3문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화법과 작문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조독해, 주제를 찾는다거나 배열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구조를 묻는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내용 확인과 추론, 이 부분이 3문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맥 추론, 사례 추론 이런 부분이 이제 5문제. 여기가 왜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으냐라고 한다면 사실 어휘도요. 단순 어휘 문제를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맥 속에서 이 문맥 속의 어휘의 역할을 물어요. 그래서 어휘도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문제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문제와 비판 문제를 합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응용 추론과 논리 비판이 10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부터 하면 되겠구나 라고들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함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0문제가 나오니까 얘부터 잡겠다? 우리의 사고 발달 순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부터 훈련해야 되냐면 구조 독해와 확인 추론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이 부분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걸 틀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 파고들려고 하거든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2025년 시험 개편에 따른 2026년 학습 전략. 자, 유념하셔야 될 부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법 개념도 저도 정리해드리지만 외우라고 하잖아요. 이 외운 것 때문에 오히려 지문을 똑바로 읽지 않아서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것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서를 오래 보는 것보다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경험치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양적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별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막 유형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뭐 데일리로 문제를 섞어가지고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고 하는 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배우실 때는 구조 독해부터 시작해야 정독을 할 수 있고요. 확인 추론하면서 속독을 붙여서 응용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논리, 비판 쪽으로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달 순서에 맞게 유형별 훈련을 해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독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독이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독을 하시면 속독이 따라와요. 똑바로 읽을 수 있으면요. 지문을 왜 2번 읽습니까? 왜 읽은 문장을 또 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똑바로 읽으면요. 선지를 보고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정답이 한 번에 손을 들어요. 절대 선지 2개가 나 매력있지 매력있지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리큘럼을 더 압축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과목의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보다는 수업에 따라붙어 제공되는 훈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능동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짜보았어요. 이 수업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초인문 보실까요? 기초인문은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예요. 이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는 10강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인사혁신처 예시평가 1차, 인사혁신처 예시평가 2차, 그리고
2025년 국가직 9급 문제를 여러분들의 사고 발달 과정에 맞춰서 계속 배우게 될 독해 알고리즘의 목차에 맞춰서 재편한 뒤 실제 만점자가 풀 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다 낱낱이 보여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발문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을 때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며 선지를 볼 때 이 동그라미 X, 여기서 보류 이런 순간까지도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어떻게 생겼구나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열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훈련은 독해 알고리즘 코어입니다. 여러분 코어가 무슨 근육인지 아시죠? 코어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동작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수 강좌이며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에서 이 시험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다양한 난도의 문제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작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컨텐츠가 하나 추가되는데 이 독해 알고리즘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서 막 선생님의 펜터치를 따라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리는 만점자의 펜터치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에 복습하시면서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를 이렇게 볼 때 해야 되는 생각들을 적어보고 틀렸다? 그러면 내가 몇 번을 고르고 틀렸는데 이것을 자가 반박할 수 있는 틀, 이런 워크북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훈련 보도록 할게요. 심화 훈련은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실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독해 알고리즘 프로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결국 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 진입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풀커리를 탈 수도 있지만 그 풀커리를 못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프로는 가장 바람직한 건 순서대로 라이트 코어 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을 땐 라이트 코어 그리고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 자기 약점 영역이 나와요. 그러면 약점 영역만 쏙쏙 뽑아가지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프로는요. 자, 정독을 배우는 구조 독해. 자, 그 다음에 속독을 배워나가는 확인 추론. 그 다음에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원하는 응용 추론과 그 다음에 논리, 그리고 비판, 그리고 이제 국어학 제재로 이루어진 즉 지문형 문법 훈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보시면 강의량이 많지 않죠? 그래서 난 진짜 모든 유형이 약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걸 성실하게 다 들으시면 되겠지만 나 국어 좀 쳐. 그러면 이 중에 자신의 약점만 골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요. 코어하고 프로는 골라서 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쿼터홈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쿼터홈트는 데일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어까지 다 끝나고 나서 프로를 하면서 병행을 하시거나 내가 프로는 확 줄였어. 그러면 좀 시간이 남겠죠. 그럴 때 또 국어 투자 시간이 너무 적으면 또 독해력이 후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해력, 사고력을 관리하는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전 훈련. 자, 여기서 100회 모의고사 제공이 됩니다. 이 100회 모의고사가 그냥 무조건 양측이냐? 아니요. 이 100회 모의고사 모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 난도별, 그리고 목적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쭉 타시다가 본인이 국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이 공무원 수험 생활을 시작한 시기에 맞춰서 기승전결 중에 필요한 모고를 골라서 조립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에 개강하는 라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 10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 기출 중에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 이제 변화한 출제 기조에 맞는 기출문제 200제도 못 꺼내실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뚱뚱한 기출문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세요. 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20년치를 전직렬을 다 털어도 200제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출제기조 전환 후에 인사혁신처가 땅땅땅 이렇게 내잖아 라고 보여준 3개의 시험지를 정밀 분석하세요. 수능에 수능 출제 매뉴얼이 있듯이 공무원 국어엔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60제를 완전히 정밀 해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코어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재시생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제 커리 타실 분들은 이 라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듣고 싶어요. 그럼. 자, 근데 이제 재시생일 때 시간이 없다, 저 다른 과목을 막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혁신처 예시평가 1, 2차나 국가직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듣고 또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추었기 때문에 라이트는 패스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신규는 패스하시면 안 돼요. 신규는 반드시 듣고 시각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고득점 할 때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독해 알고리즘 코어 6월 개강합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코어에서 전범위 유형의 개념과 문제풀이법을 배우세요. 이 역시 신규생 절대 생략 못하고요. 재시생도 다시 하세요. 저 작년 독해 알고리즘 코어 했는데요. 더 좋아졌어. 봐봐. 자, 그래서 다시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아니 수능에서 누가 선생님 제가 재수하는데요. 제가 삼수하는데요. 올해는 기출을 안 보려고요.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꼭 공무원 수험 하시는 분들은 저 국어 작년에 그 교재 봤는데 또 봐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해는 봤던 문제를 또 봐도 자신의 실력이 오르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도 N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해 알고리즘 코어 작년에 하셨더라도 더 완벽하고 강력해진 코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알고리즘 프로는 5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조 독해에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자, 주제 찾기, 결론 도출, 그 다음에 배치와 배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독법, 그리고 지문의 흔적을 남기는 펜터치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지 보다가 답톡, 이렇게 시험지 보다가 답톡, 이렇게 고르는 사람들 중에 만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기억력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어휘력도 좋고 그런 애들이 있지. 근데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건 25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점을 목적으로 할 때 아니 손이 있는데 왜 안 씁니까? 행동은 사고를 보완합니다.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지문 처리법. 자, 그 다음 확인 추론. 가장 우리가 내용 확인 일반 추론이라고 해서 출제 비율이 단독으로 높아요. 그리고 세트형의 이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선지 하나와 관련된 정보를 놓쳐서 지문 전체를 다시 읽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속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독, 여기서 속독을 배워야 나머지 유형을 배운 게 의미가 있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유형부터 배우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백일기도도 보면은요 70점부터 90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막 널뛰게 해 막.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가 약해요. 구조 독해랑 확인 추론이 약하기 때문에 점수가 널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좀 지문이 어렵든 지문이 좀 쉽게 나오든 뭐 4페이지가 나오든 5페이지가 나오든 안전하게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 두 부분 구조 독해와 확인 추론이 단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응용 추론에는 문맥, 빈칸, 사례 추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리 비판의 연역 논증과 강화 약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언어학 부분에 여기 지문형 국어학, 문법, 지문형 문법 규정, 그리고 공문서 고쳐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시생일 땐 와, 나 이것만 뜯어서 들어도 되겠다 싶은 분들 많죠? 네. 그래도 이거 항상 의심하고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쿼터홈2 1, 2 내일 어휘력, 문해력, 사고력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일기도 동형 모의고사 기승전결 난도 보이시나요? 기승전결 하면서 결이 제일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난도별로 구성이 되고요. 자, 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만 풀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겨울에 진입하신 분들은 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는 가장 전년도 기출을 유사하게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이 되면 개념을 확고하게 알고 있는지 좀 더 예리하게 물어요. 그래서 기보다 승이 좀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전.
이거는 이제 난도도 제일 높거니와 이 시험에서 안 하던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NCS나 PSET이나 수능이나 다른 계열의 시험들도 반영해서 신형이 나올지도 몰라까지 대비하는 120점 대비하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그 다음에 결로 이렇게 난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체감 난도를 구현한 모고까지 하시면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쉬워 보이죠? 당연하죠. 쉬워 보인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충분한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저를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공부와 소통 그리고 꿀팁까지. 자, 이유진 선생님의 채널. 자, 여기 보면 네이버 카페. 제가 원래 다음 카페를 쓰다가 네이버 카페로 100일기도부터 이사를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는 새로 나오는 교재와 강좌 질문을 이 네이버 카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자, 공부법, 동기부여, 기출 등의 해설 영상들이 가득 들어있는 제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막 분리불안 있고 막 외로워 죽겠고 그러면 하라는 거지 막 나는 안 했으면 좋겠네. 네, 되도록 안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뭐 하겠다 그러면 하면서 저를 팔로우 안 하면 서운하겠죠? 어차피 할 거면 제가 그런 거죠. 네, 자, 물국어든 불국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국어, 불국어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께 만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